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가지 현장에서 여러분들 취하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선관위와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그 말이나 차라리 못하면 더 밉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거 이기려고 막 어느 정도 막 개입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삼척동자가 봐도 선거 개입이지 않습니까? 막 누구로 뭐 띄우고 싶다, 뭐 스타벅스부터 해가지고 막 별의별 그런 거 다 노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디 찾아가진 않나, 막 이런 거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야 야인이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도 생각해봤죠. 아유, 그래, 그렇게 해라. 어차피 안 그럴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좀 괘씸한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맞아, 막판에 막 하면서 투표를 장려했잖아요. 막 독려했잖아요. 뭐 최악의 인간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투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최악의 저질 인간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하면서 막 독려를 했잖아요. 물론 그 동료가 사전투표겠죠. 현장 당일 투표는 아니겠죠. 무조건 뭐 사전투표 많이 하라 이런 식이었겠죠. 아무래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니까. 그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정선거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말을 입 밖에 내질 않겠습니다.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근데 생각해보게 그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전투표 장려할 것 같으면 뭐 투표가 사전투표만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쨌든 투표 가장 국민적인, 가장 민주주의의 꽃이고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본권 중에 참정권이란 게. 그렇게 하면 한번 그런 걸,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지금. 아버지 아니 뭐 누구 부려먹을 때만 황제하고 뭐 그런 거예요? 왕이고 전제왕 군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구준일 할 때는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욕먹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6살 때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별을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밭에서 우리 그때 강원도 삼척이니까 우리도 거의 당시에 그 당시 돈으로 1986년도였어요. 기억도 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제 강원도 삼척이니까 그때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벼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벼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심심해가지고, 제가 6살이었어요. 6살이었는데 제가 어떤 동네에 어떤 아저씨가 계세요. 아버지가 가끔씩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어른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하잖아요. 한 40명 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모였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 논에서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그 당시에 한 5,000평 정도 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스물대서 이쪽으로 강원도에서 이사를 왔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계속 우리 논에서 그거 한 것 같아요. 그 추수였죠. 가을철이었어요. 정확히 기억나요. 그 볕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셨더라고요. 모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제가 심심해가지고 동네에서 그 당시에 오토바이 타고 댕기시는, 키가 우리 아버지는 한 160 정도 되세요. 키가. 저 아버지 닮아서 키가 좀 작습니다. 우리 변씨 집안이 다 키가 좀 작아요. 키가. 그래서 뭐 170이, 저희 집에서 175는 장신입니다. 175는 뭐 사촌 형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저희 집안 내력이고요. 어제 그 당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동네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당시는 뭐 차가 별로 없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것도 되게 부자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한 180 정도 되시는 분, 어르신이 하나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좀 더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분은 뭐 어쨌든 뭐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확히 이름이 그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원집이 아저씨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제가 근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키도 크고 약간 그 어린 나이 봤을 때 모습 약간 킹콩 같겠죠. 거인 같겠죠.
뭐 지금으로 치도 한 180은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댕기시는데 어른들이 봐서도 약간 좀 공포스러운 모습이었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대부분 다 농사 짓고 막 하는데, 배추 농사 짓고. 근데 이상하게 그 당시 그 86년 때는 저희가 그 쌀 농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아저씨께서 그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시니까 저희 어린 눈에는 좀 이게 좀 신기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약간 그 당시는 약간 골목대장 그런 적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좀 어릴 때는 제가 그 키가 작은지 그게 모르잖아요. 힘 좀 뭐, 제가 어릴 때 좀 산삼을 좀 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장롱에다가 저만 이제 그 산삼을 좀 먹였거든요. 그 꿀에다가 해가지고 쟁겨가지고 저랑 같이 아버지랑 그 장롱 안에다가 그 락앤락 그때는 락앤락이 아니었어요. 철판 같은 거 그런 건데 스댕으로 된 건데 거기다가 이제 꿀에 쟁여가지고 저만 또 남자라고 이제 저만 이제 그 산삼을 좀 먹었어요. 그 사촌 형이 맨날 그러죠. 제가 영상아 너 이 새끼야 너 그 산삼 먹어서 힘 좋다고 막 이렇게 막 놀렸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산삼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약간 골목대장식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었으니까 유치원 때니까. 예. 근데 이제 동네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그 저희 집 도와주러 온 이렇게 동료 중에 그 같은 나이 또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2명 정도랑 같이 있다가 저희가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 아저씨한테 제가 딱 그랬어요.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아저씨 지나갈 때 야, 약간 욕 좀 하겠어요, 여러분. 야, 원집이 개새끼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좀 놀란 거죠. 또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희랑. 근데 친구들은 제가 사실 어릴 때 좀 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뭐 부모님 말은 전 그런 기억은 없는데 지나가다 뭐 가게에 들려가지고 그냥 아는 아저씨한테 제가 과자 하나 사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당돌하게도 막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좀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6살짜리가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들을 봐도 그렇거든요. 2학년인데 말 안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다가 하도 당돌하니까 어떤 아저씨들은 뭐 과자도 사주시고 하기도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예. 근데 유일하게 그 기억은 나거든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저희를 어떻게 잡아서 족칠 수도 없잖아요.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저희는 이제 도망갔죠. 예. 그래서 졸지에 저 때문에 친구들까지 위험해질 뻔했어요. 같이 하려면 제가 시킨 거니까 같이. 저도 무슨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들을. 우리 아버지 그냥 계속 그 밭에서 그 농사 짓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다 여러 사람 도와주시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이제 내리셔가지고 저는 이제 멀찌감치서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보고 있었죠. 그 아저씨가 저희를 딱 얼굴 기억하고 그 아저씨가 제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그 농사 짓는 그 여러 40명 모인 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탁 밀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뭐 그렇게 정확히 뭐 얘기는 못 들었지만 뭐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저를 또 혼낼 수도 없고 저 뭐 6살이고 이렇게 하니까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 아버지도 좀 잔뜩 화가 좀 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갑자기 빨리 작업해야 되잖아요. 여러 어르신들 모였는데 하고 이렇게 우리 집 하고 있는데 그때는 또 하다가 다 끝나고 저희 집에서 밥을 먹어요. 예. 저희 집 흙집이었거든. 흙집. 예. 제 어릴 때 기억은 흙집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기억을 한 30명 40명 모였을 거예요. 그 이제 밥을 딱 먹는데 저는 그 아랫목 있잖아요. 아랫목 이렇게 아랫목에서 저는 이제 누워 있고요. 그 당시에도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막 되게 막 맞고 이러진 않았어요. 심하게 맞고 이러는데 밀치기만 하더라고요. 왜 여러 사람 모여 있으니까. 그 아저씨도 양심이 있겠죠. 애들이 그냥 저 호기심 많아서 장난을 친 건데. 그러니까 저도 상대를 좀 잘못 골랐죠. 하필 동네에서 그런 공포스러운 아저씨들 좀 있잖아요. 야,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뭐 그런 두메산골에서 그런 일이었으니까. 예.
유일하게 그 농사를 안 짓는 그런 약간 뭐 신사 같은 그런 아저씨였죠. 예. 근데 이제 약간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사실은. 예. 근데 제가 잘못 골랐어요. 아무 장난을 치더라도 그 아저씨한테 제가 그렇게 야 이 개새끼 하면서 욕을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어디서 그런 저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래도 그 아저씨도 양심이라기보다는 애들을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맞았는데 그냥 어떻게 좀 밀쳤죠. 그냥 목을 착 미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약간 주민들이 좀 말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눈칫밥을 좀 먹은 거죠. 딱 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는 저 앞에서 이렇게 먹고 근데 그날 우리가 좀 우리 농사 지는 거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끝에서 이렇게 누워 있고 아줌마들이 계속 좀 약간 이렇게 좀 위로해 주는 거죠. 저를 이렇게 하면서 아줌마들 좀 웃겼겠죠. 이렇게 하면서. 예. 우리 아버지도 걔네 힘들어 죽게 농사 짓고 땡볕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때문에 그렇게 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저를. 예. 그냥 눈치를 좀 많이 이렇게 좀 받았어요.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예. 제가 왜 그렇게 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당연히 뭐 친구들한테 욕을 다 했겠죠. 그 아저씨한테까지 욕할 정도면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왜 깡이 이렇게 좋았는지 생각보다 깡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뭐 예전에 그 동네에서 제가 뭐 싸움 이렇게 뭐 배운 것도 없는데 제 친구가 맞았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또 그 거기서도 시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보다 한 머리통 하나 더 있죠. 그 형한테 제가 대신 싸워주려고 맞았다 그러길래 갔는데 배를 한 대 맞았거든요. 먼저 이렇게 사다가 딱 갔는데 찾아갔죠. 가서 하는데 등치도 없는 게 제가 하는데 배를 한 대 맞으니까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무슨 깡으로 제가 대신 싸워주려고 하는지 모르는데 맞으니까 아프더라고요. 뭐 울진 않았죠.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됐어요. 괜히 이제 그 형도 알았겠죠. 제가 이제 대신 싸우러 온 거. 근데 제가 상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 됐는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생각보다 좀 깡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몸을 사리죠. 잃을 게 있으니까. 예, 근데 그 당시는 잃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강원도에서 기억나는 거는 6살과 7살 때 요것만 좀 기억이 나요. 아주 뚜렷한 기억은. 그러고 나서 이제 88 올림픽 때 1학년 돼서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 얘기 좀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라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도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일을 그렇게 본인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이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마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뭐 누굴 때린다 하더라도 깽값을 낸다라도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뭐 맞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럴 자신 없으면 자식을 낳으면 안 됐잖아요. 책임질 거 아니면은. 가끔씩 이제 아들이 그런 말도 해요. 이 녀석이 갑자기 저도 화가 나갖고 아빠 이렇게 가끔씩 이제 혼을 내면 아빠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돌한 녀석 봐라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날 사랑하지 않으면 왜 낳았어? 이렇게 가끔씩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는지 뭐 텔레비를 봤는지 뭐 유튜브를 봤는지 가르치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요. 좀 당돌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시도도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렇게 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모든 일에는 우리가 그래서 미성년자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슨 뭐라죠 여러분? 그 13세인가 몇 세까지 그 감옥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법. 지금 머리가 좀 나빠져갖고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책임져야 된다고요. 예,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잖아요. 우리가 괜히 당신한테 2억이나 돈을 연봉을 주고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그리고 뭐 문재인 봤잖아요. 문재인 씨. 뭐 병원 60명 데리고 있는 거 봤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풍산계 그거 밥값도 없어가지고 뭐 버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돈에 뭐가 씌었는지 하여튼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전엔 그랬지 않습니까? 뭐 우리 경문 괴롭히면 뭐 망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뭡니까? 왜 그렇게 비겁하게 나오냐고요 도대체. 저는 그런 거예요. 다른 걸 떠나서 일단은 말이라도 해달라는 얘기죠. 말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 때리면 너 가만 안 둔다. 트럼프 형님 보십시오. 트럼프 형님 자국에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멸망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보여줄 거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그래 내 아들이긴 하지만 인류를 위해서 내가 슬프지만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해 득실을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건 모르겠지만 이해 득실 따질 때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감정대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60억 인구보다도 상관없는 인구보다도 내 아들이 가장 소중한 거 아닌가요?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그렇게 위선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제가 민주당 사람들이 이렇게 싫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본인들도 분명히 자기 자식을 구할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인류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실질적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 아들 구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지 말자고요. 그냥 솔직해지자는 얘기죠.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미화시키지 말자는 얘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열받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에 봤을 때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뭐 성가리가 그렇게 실질적인 당사자지만 모든 우리 나라의 당사자는 나다. 내가 투표를 독려했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내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책임 묻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법적인 책임 안 묻잖아요. 뭐 당신 뭐 감옥 보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 넘어갈 건데 이거 뭐 성관이 책임이다 하면서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도대체 우리가 누굴 믿고 뭘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네? 이 생각 들 거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뭐라 안 했잖아요. 나 때문에 맞았는 좀 목을 착 쳤다 그러더라고요. 밀렸잖아요 그 아저씨한테. 아 솔직히 체급 차이가 나는데 뭐 이기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맞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맞은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진짜 미안한 게 많아요 그런 아버지한테.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죄송하고 예. 뭐 아버지가 이 방송 뭐 나이가 많이 드셨고 유튜브 이런 것도 못 봐요. 그냥 전화만 걸 줄 아시는 분인데 그래도 좀 그래도 나이는 80대 돼가시죠? 되셨는데 좀 미안합니다. 사과 좀 드릴게요. 그런 거는 제가 예전에 그런 걸 직접적으로 제가 사과를 못 드렸어요. 예전에 그 어릴 때 예. 제가 좀 장난이 좀 지나쳐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욕을 한 아저씨한테도 좀 미안하고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예전에 좀 일찍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그 아저씨가 예전에 뭐 돈으로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때는 푸세식이었잖아요. 예전에 그 대내라고 있어요. 강원도 사투리로 대내에서 다 용변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요강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요즘 뭐 아이들은 요강이란 걸 모르겠죠. 근데 저희 때는 요강이 있었어요. 저도 화장실 가는 게 제일 귀찮았어요. 가면 신문지 이렇게 있는데 그 진짜 좀 지금 생각해도 싫더라고요. 예. 뭐 제 동생은 오죽했겠습니까? 예. 여동생은 예. 어쨌든 막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아저씨가 그 당시에 돈으로 저희는 뭐 휴지 같은 거 신문지로 예를 들어 그 뒤처리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예전에 듣기로는 뭐 무용담이겠죠.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으로 닦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돈으로 뒤처리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그 관리를 잘 못해갖고 뭐 어떤 병 걸리셔갖고 일찍 돌아가시다 그러는데 그런 이렇게 저희 그런 무용담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되시는 예, 대통령 책임입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러면 정말 그 책임감 있게 하셔야지. 뭐 자꾸 그 문재인 씨처럼 그렇게 인기 관리하고 뭐 지지율 관리하고 이런 거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최고 존엄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야를 아우르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더 가질 게 없잖아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아직까지도 그 후일 있잖아요. 나 감옥 안 가기 위해 가지고 뭐 개딸들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정말 제가 봐서 추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 그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이러니까 더 당신한테 반감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까지도 예. 도대체 저 정도 그런 마음가짐과 저 정도 아량밖에 없는 사람이요 어떻게 지도자가 됐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이미 최고 존엄 자리에 앉았는데도 이게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뽑아낸 대통령은 뭘 통합이라 이런 거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
오로지 그냥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편, 네 편, 내 편 갈라치기 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이들에게 보기 좋겠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많이 가졌으면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나를 공격하는 사람한테도 좀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어저께 이준석 씨 보셨죠? 준석이가 하는 거 봤죠? 분명히 어떤 여자분이, 어떤 시민분이 나오셔서 얘기했어요. 이준석 씨, 당신 엄마 중국이라면서요? 아니,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거품을 울면서 막 덤빌라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막 잡아먹으려 그러더라고요. 이제 국회의원은 막강한 그런 물체표특권, 면책특권 그런 권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여성분이 좀 약간 좀 움찔하더라고요. 좀 약간 쫄더라고요. 아니, 물론, 뭐, 자기 엄마 욕했다 해가지고, 근데 좀 유치하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유치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욕이라도 좀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자기 성상납 받았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건 가만히 있어요. 야, 상납아, 준석아, 꺼져라 이렇게 하는데, 성상납 받았지?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냥 못 들은 척해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뭐 뜨끔했겠죠. 안 들리면 바보죠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떤 시민 2030 청년이 너 부정선거 토론 개털렸다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왔냐 여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게 끝까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와가지고 염탐하는 거 염탐.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2030이 하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그거를 고수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가 선관위 대변자처럼 나왔는데, 그렇게 2030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 자기 다음 와가지고 그냥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혹시 나한테 한번 뭐 마이크 한번 주나 싶어갖고. 근데 누가 줍니까? 뭐 연설 다 하시잖아요. 뭐 김민수 최고위원부터 해서 뭐 전환기 의원들 다 마이크 주고 이렇게 다 따르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그 청년들이 구구입니까? 뭐 바보들이에요? 미쳤다 거기 나와가지고 땡볕에서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 사람들 생각이 있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너보다 똑똑하다고. 너보다 준서가 너보다 많이 한다고. 요즘 사람들이 너만 하버드 나온 거 아니야 준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준석씨 이거 보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게 보기 좋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빠지나 다른 사람이 저렇게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살짝 도발하는 말 했다고 저 개거품 물듯이 물어 뜯는 게 좀 기분 좋습니까? 보기 좋습니까? 저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이라고. 저게 대통령님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따라가려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어쨌든 현직에 계시는 대통령이잖아요. 현직에. 그럼 그런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른스러운 좀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예, 제발 좀. 예. 우리 아버지한테도 진짜 미안합니다. 제가. 예, 저도 아들을 왜 당연히 그렇게 다행히 어쨌든 아들이 사고 안 치길 좀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애가 좀 누굴 때린다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약간 좀 등치는 있는데 좀 약간 그래도 좀 순해가지고, 예, 좀 이용당하고 이런 게 좀 없잖아.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태권도도 좀 가르치고 뭐 이러고 있거든요. 좀 잘 해가지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공격을 들어가거든요. 예비 목치기 하면 이렇게 맞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머리랑 심장만 보호해라. 예.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내가 주먹이 나가면 막더라고요. 예. 이런 걸 좀 연습을 시켜놨어요. 예. 요렇게 때리지는 않고 막아가지고 너도 덜 다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구도 널 때리다가 하면 그 사람도 너에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하게끔, 예,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무조건 방어, 예, 방어를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렇게, 예, 자식의 일은 내 국민의, 내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감싸주잖아요. 그런 대통령, 그런 우리 왕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왕이 쪽팔리게 그냥 뭐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 맙시다. 당신이 하루를 대통령을 하든 뭐 5년을 하든 10년을 더 하든 간에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발.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도 그런 아버지는 버릴 거 아닙니까? 뭐 개딸이든 개할머니든 간에 그런 아버지를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고 따라주겠냐고요. 뭐 얼마나 뭐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얼마나 비정합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그건 하지 맙시다. 이재명 대통령님. 그 자리가 얼마나 탐나는지, 얼마나 내려오고 싶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그렇게, 뭐 윤동주 시인처럼, 그렇게 하루에도 그 괴로워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뭐, 가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하게 살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본인도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뭐도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시에 쓰신 거 보면 얼마나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걸 실천하시는 우리 윤동주 시인이십니까? 하여튼 제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아이들 좀 보는 데서 그렇게, 예. 내가 했든 안 했든 간에, 집주처 했든 안 했든 간에 뒤집어 쓰는 게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보십시오. 그냥 뒤집어 쓰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세월호 아무리 뒤집어 씌운다 하더라도 그냥 받으셨잖아요. 죄를. 그냥 뭐 준 대로 그냥 받으셨잖아요. 추하게 그렇게 뭐 구차하게 내가 한 거 아니다 하면서 뭐 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그런 모습 보여달라고요. 그렇게. 예? 대통령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호 씨나 본인 아들 이동호 씨만 그렇게 감싸지 마시고, 젓가락 신공 있죠? 여성의 성기에 뭐 요도를 찌른다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막대 먹은 아들, 예? 그것만 좀 보호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 당신 국민들 좀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아버지 같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추하게 하루를 일하더라도 추하게 일하지 맙시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일하는 동안 비굴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일 나가더라도 항상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도 알아요. 저놈은 경선이는 저 건들면 뛰쳐나가니까 그냥 안 건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한 번 나가는 놈이 두 번 못 나가겠습니까? 일단 뭐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제가 핵심적인 이런 얘기였고요. 예, 이렇게 대통령이 임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해서, 예,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